안녕하세요. 데베스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6월 17일 LB루셈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는 전방 산업에 대한 분위기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LB루셈 같은 경우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 두 가지 부분을 모두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은 아무래도 금리 요소일 텐데 이 금리가 주가에 어떤 식으로 언제 영향을 미칠지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추세 전환이 나오는 신호는 이건인데 어떤 신호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전방 산업에 대한 분위기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오는 수출 데이터인데 각 산업군별로 해서 데이터들을 하나씩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대한 수출보다는 해외 쪽으로 하는 수출 부분이다 보니 부분인데 결국에는 지금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 정도 요소로 시장에서 어떻게 잘 나오고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IT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 확대 부분을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모리 가격의 두 자릿수 상승 두 가지 요렇게 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IT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 확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자면 AI 그다음에 일반 서버 수요 증가로 인해서 메모리 시스템 등 반도체 수출이 호조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AI가 핵심 키워드인데 이 AI로 인해서 HBM 그 다음에 일반 서버 같은 경우는 저전력 메모리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BM 같은 경우는 D램이 될 거고요. 일반 서버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향이 될 텐데 이 데이터 센터 향으로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저장에 관련된 SSD 즉 낸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 IT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 확대는 AI가 시장을 이끌고 있고 이 AI 관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주요 품목은 D램이랑 낸드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D램이랑 낸드는 메모리 반도체라고 불리우고 있고요. 이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비메모리 반도체를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출 증가율을 살펴보자면 지금 지난달 같은 경우는 99%, 5월 달은 101%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19%, 12%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에 시장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AI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작은 수치는 아니다. 근데 다만 메모리 쪽이 지금 너무 방대하게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중요하게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려가서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조금 살펴봐야 될 텐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태블릿 신제품 출시, 국내 스마트폰 호실적, 그 다음에 LCD 관련해서는 일부 제품, 차량용 디스플레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수출 증가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최근 3개월 동안 두 자릿수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LED랑 LCD 같은 부분도 지금 시장 상황이 좋기 때문에 LB루셈 같은 경우에 전방 산업에 대한 분위기들은 지금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근데 LB루셈이 어떻게 영업 활동을 하고 수주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또 별개의 문제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관찰 추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접적으로 봐야 될 지표라고 한다면 금리라는 부분을 우리는 조금 자세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리의 방향에 따라서 반도체 업황도 같이 동행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 금리가 인하가 되어야지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기업들,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 뭐 한국으로 치면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기업들의 투자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겠죠. 아무래도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돈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이전보다는 떨어지고 돈 사용하는데 부담이 이제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최종 고객들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 대해서 보는 게 중요한데 자, 첫 번째로는 지금 FOMC 회의가 올해 지금 몇 번 나오게 됐냐면 7월, 9월, 11월, 12월 총 4번이 남았고 최근 이제 제가 가장 가까운 7월 달에는 금리가 90% 정도 확률로 동결한다라고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고 9월 달에 61% 정도 나오고 또 의미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12월 달에도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올해 2번 정도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현재까지는 9월 달 한 번만 금리 인하하지 않겠냐. 그 이유는 이제 9월 달에 9월 달이 아니고 11월 달에 대선이 있죠. 이 대선에 맞물려 가지고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대선 전에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사용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9월에 지금 금리 인하할 확률이 높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과거를 한번 복기를 해보면 올해 이제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좀 시장에서 예측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동결한다라고 해서 4월 달 그러니까 금리 예정 시기보다 2달 정도 빠르게 시장에서 반응을 했습니다. 실망감에 주가가 한번 급락을 했었는데 반대로 9월 달에 인상을 하겠다, 다시 9월 달에 인하라고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2달에서 빠르면 3달,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7월 정도까지 해서 주가가 반응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 변화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니터링을 해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때 이슈 지난번 영상 촬영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추세가 이 최근에 있었던 저점을 이탈을 했고 그 다음 저점 부분 또 이탈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서 지금 지지를 받느냐 그리고 최저점 이런 식으로 주가를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자 제가 기준을 어디 잡았냐라고 보신다면은 요때 이제 12월 27일 날 26일 저점 기준으로 하나 잡았고요. 그 다음에 11월 14일 저점 기준으로 잡았고 11월 1일 기준으로 각각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층층이 지지 라인에서 지지 받는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반등할 수 있는 확인 두 가지 지표는 저점이 반등 이후에 저점이 높아지는 그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는 그림이 나와줬을 때 우리는 주가가 추세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영상에서 주가 흐름을 좀 더 보고 나서 이 상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다른 예시들을 하나씩 또 살펴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번 주가 흐름 특이사항 있거나 하면 영상에서 또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